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찬 회동 보셨죠? 예. 보셨죠? 악수가 저는 사실은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뭐 두 분은 뭐 하도 자주 보니까 제가 따로 악수 안 합니다만 섭섭해요. 한 번도 악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악수 한번 하세요, 장 소장님. 악수 한번 하세요. 저는 악수를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흔한 악수가 이렇게까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건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왜요? 그 악수 의미 없어요. 아이 또 왜 시작부터 이렇게 김을 빼고 아니 그냥 시작하세요? 연기하는 거예요 서로. 아, 그러니까 저 악수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예. 여야가 국회에서 예. 협치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음. 그 순서로 가야 되잖아요. 음.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셨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강경파들은 예.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란 세력이에요. 종식을 해야 될 대상, 청산 대상이에요. 그냥 대통령 체면 세워주려고 어제 그냥 저는 헐리우드 액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 장면에 대한 제가 지금 평을 들으려고 안 그래도 그랬는데 그냥 헐리우드 액션. 헐리우드 액션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어떠세요? 아니 뭐 헐리우드 액션이든 뭐든 뭐 다 연기든 하면 좋은 거죠. 정치는 일부 연기가 필요한 거고 뭐 예. 저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게 인터넷 그 밈 중에 그런 게 있어. 오래된 밈 중에 뭐요?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 악수를 한 거는 예. 더 가열차게 싸우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더 열심히 가서 각 진영에서 자기 얘기하고 더 열심히 싸울 겁니다. 예. 와, 이보 전진을 위한 뭐 일보 후퇴 뭐 그런 거죠. 예. 두 분 다 너무 싸늘하게 보셨다. 민생경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먼저 뭐 얘기를 예, 하고 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께서 예. 오케이 좋아요. 구체적인 건 어떻게? 실무협의 하세요.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냥 실무협의에서 끝나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출범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그냥 같이 한번 사진 찍고 얘기 나누다가 그냥 예. 끝나요. 왜냐면은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대정부 질문해야죠. 뭐 국정감사해야죠. 여야가요. 민생경제협의체를 딱 구성해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민생을 어떻게 살릴까?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정쟁이에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두 분은 전망을 해주신 거 맞는데.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좀 삐딱하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장면만으로 볼 때는 저는 헐리우드 액션이든 뭐 이게 쇼든 뭐든 간에 그 정도만이라도 나온 게 국민들 보기에는 참 다행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으니 서로 악수하시오라고 하는 그 장면조차도 저는 좀 안심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너무들 싸우고 너무도 강성의 대표들끼리 얼마나 부딪힐까를 조마조마했던 터라 저는 그거라도 그래도 저는 잘한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바르셔가지고 제가 너무 밝고 맑고 따뜻한가요? 저는 이제 삐뚤어지고 이면을 주로 이제 저는 보고 그냥 취재를 좀 하는데 예.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기분 나쁠 만한 어제 지도부 회동이었다. 자,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은 두 분의 시각으로 정치 평론가는 이면을 보시는 분들이고 앞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분의 시각으로 이분들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기분이 나빴을 거다. 활짝 웃던데요? 아니에요?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단독 회동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렇죠? 어. 봐봐요. 당대표 되자마자 예. 이재명 대통령 휴가 가셨어요. 예. 그리고 그 직후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겸 후보랑 동반 회동했어요. 예. 이후에는 신인 지도부 다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었어요. 맞네요. 이번에는 야당 장동혁 대표하고만 단독 회동했어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부글부글해요. 이건 나를 당대표로 인정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제 딱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나는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거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치해라.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노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당대표로서 인정을 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대통령이 단독 회동을 통해서 자, 당은 우리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다 뭉치고
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해 나갑시다. 이런 메시지와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없어요. 허허. 왜 안 해주겠냐고요. 아, 의도적으로 지금 안 해주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저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뒷얘기가 나와야 돼요. 네. 저렇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고 네. 야당 당대표랑 단독 회동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리 뭐 어제라든지 그저께라든지 이럴 때 미리 좀 불러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얘기 나누고 힘 실어주는 뒷얘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왜 안 흘러나오겠어요? 아, 그런 작업들을 원래 해요? 원래는 당연하죠. 해요? 저렇게 하면은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나온 거는 네.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좀 무시한다, 견제한다, 통제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이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를 쭉 설명해주는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자, 거예요. 그 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잠시 후에,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좀 갈등이 있었다는 그 기사잖아요. 그 얘기 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고, 일단 김준일 평론가도 좀 그 이면의 싸움 같은 걸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보시는 건 존중하는데 이간질이 너무 심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하고 회동하기 전에 또 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제 요 회동, 요 오찬 전에? 전에 오전에? 예. 아. 따로 또 얘기를 했대. 뭐 시간이 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접견실에서 혼자 만난 게 아니라 몇 분이 예. 같이 뭐 만난 어쨌든 이제 그래서 뭐 글쎄요. 이게 전화 통화도 할 테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을 할 테죠. 그러니까 지금 당정 갈등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를테면은 무시하는 거고 뭐 이거를 패싱하는 거고 이런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이게 좀 예전에 당정 간의 이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은 오히려 예전에는 민심을 좀 더 생각해야 된다. 중도층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정하고 네. 정부가 좀 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드라이브 걸고 약간 이런 모양새가 우리가 익숙했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네, 문재인 네. 정부 때도 그렇고 네, 네. 지금 반대예요. 당이 더 강성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심을 생각해야 된다. 중도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저렇게까지 이간질을 하는 상황인가? 근데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영향력이 크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니까 제가 또 이런 입방정을 떨었기 때문에 네. 뭐 정청래 대표 불러가지고 단독회동 하면서 그래도 체면 세워줄 수는 있는데 취재를 한번 해보시고 분위기를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시면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그럼 좀 마저 하죠. 마저 해보죠.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또 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박 입장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 현재로서는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다라고 보고 한번 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당정이 협의하던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수석 간에 우상호 수석 김민석 총리 대 정청래 대표로 뭔가 좀 의견 충돌이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TF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거는 좀 실무적인 거니까 당에서는 좀 빠지고 의견 다시 제시했으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준비할 부분이니까 당 좀 빠지세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왜 빠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 이제 김민석 총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은 당은 빠지고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같이 좀 논의 나누는 걸로 했는데 우상호 대표의 그때 이제 워딩이 심상치 않잖아요. 내가 정치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오래 했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내 얘기야? 내가 대통령 팔아서 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다 대통령 뜻과 내 그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런 식의 분위기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을 단지 하나의 그 TF 구성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인 것을 보도는 했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조금 약간 폭발한 거예요. 더 크게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나를 무시해요? 진짜? 나 단독 안 해주고 나 당대표로 인정 안 해요?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뒤에는 김어준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거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런 아니, 미묘한 흐름을 지금 보셨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는 저도 좀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폭발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행정관으로 있던 조상호 예. 행정관이 한 달여 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그쵸. 정성호 장관을 보좌라고 갔고, 이거는 검찰 개혁을 도우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들이 당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었던 거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쪽에 좀 더 있었다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은근하게 시그널을 여러 번 냈는데 못 알아먹은 건지 못 알아먹는 척한 건지 그냥 이렇게 지지자들도 당도 그냥 갈 길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화까지 내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기사가 중앙일보 이 기사가 예. 당 쪽에서 나왔겠어요?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겠어요? 대통령실이요. 대통령실 쪽에서 흘러나왔을 나갔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을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치적 맥락이 복잡한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 이제 내일 모레 백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네.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어떤 정권을 봐도 대통령이 된 지 반년도 안 됐고 지금 네. 3달밖에 안 됐으면 이거는 대통령의 시간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당대표 선거가 있었고 당대표가 막 주목을 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지금 내서 좀 정리를 하겠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 중수청을 행안 분야 법무부에 두느냐는 사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봤고요. 그런 이제 권력을 그러니까 어떤 부처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라고 봤다면은 보안 수사권, 뭐 보안 수사 요청권, 뭐 이런 등등의 수사 지휘권은 굉장히 밀접한 건데 지금 당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가다간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어요. 보안 수사권 네. 보안 수사권도 폐지하자는 게 당의 의견인 거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은 그것까지 없애는 건 이거는 경찰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 아니야? 조금 그건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서로. 그렇죠.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되려면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뭐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걸 넘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완성이라고 대통령은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갈등들이 실존하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게 나오면 한 발 물러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얻어갈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얻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네. 보안 수사권이 지금 이제 마지막 가장 큰 쟁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를 이제 경찰이 다 수사하게 됐잖아요. 수사를 했는데 뭔가 이게 좀 미진한 것 같고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 없이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것까지 싹 없애야 비로소 검찰청 폐지의 의미가 있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제 빼앗는 것의 완성이다라고 보는 분들과 그건 경찰의 견제 기능으로서 살려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토론으로 한번 저희가 자리 마련해 볼게요. 진짜 네. 중요한 문제여서 이거는 한번 만들면 뭐 이 정권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계속 가는 거니까 토론해 하나만 볼게요. 좀 그냥 전망으로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김준일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약간 수그리면서 좀 눈치를 볼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그렇게 좀 예상을 하지 않고 대단히 본인의 생각과 판단,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대단한 권력 투쟁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요?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법안이라든지 이 주도권은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건데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거의 예. 아나운싱이 거의 없어요. 공개적인 목소리가 어정쩡한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만있어 봐. 내가 정청래 대표랑 맨날 여기 소개하는데 대통령한테 내가 이거 어떡하지?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제일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미묘한 기류들을 이걸 뭐 읽어주시는 게 또 정치평론가들의 일이니까 오늘 두 분이 그런 분위기를 좀 알고 계셔라 하고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래도 어제 저 삼각악수하고 이런 거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했죠. 저는 보기 좋았어요. 네, 저는 잘했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민생협의체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막 가동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기구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서
삼자가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장소장님 죄송하지만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람 왜 이렇게 삐딱해? 진짜 불편해서 같이 방송 못 하겠어요, 진짜. 주말에 기분 나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평론가가 그냥 현상을 보고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거기에서 조금 예. 좀 비판할 지점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더 잘해라라는 의미로 그럼요. 앞으로도 쭉 잘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맞습니다. 평론해 주셨다고 제가 맞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에서 지금 당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 보안 수사 토론은 저희가 따로 좀 준비할게요.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커져서 네, 따로 네. 준비할 것을 잘 몰라요.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조국 혁신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조국 혁신당 논란의 조국 혁신당 지난 목요일에 강미정 이제는 당 전 대변인이 된 거죠. 강미정 전 대변인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수면 위로 확 올라왔고 주말 사이에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결국은 일요일에 당 지도부 총사퇴로 일단 불이 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제일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불은 한번 났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의 이제 시간이 들으면서 약간의 소강 상태긴 하지만 이게 다시 화재도 그렇잖아요. 이게 꺼진 줄 알았지만 다시 확 커지고 잔불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국 원장이 정치적 타격을 받은 거는 맞고.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조국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의 조언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절친으로 알려졌던 장영승, 지금 현재 리셋 코리아 행동 대표 네네. 이분이 계속 조언을 하는데 SNS 좀 그만하고 당분간 미디어 노출 좀 자제하고 이거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조국 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안 좋은 감정이 환기가 되거든요. 조국 대표가 좀 민감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조국 대표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까지 해줬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왜 사람들 갈라치게 하느냐 뭐 이렇게 반성이 없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정치인은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저는 굉장히 정치적 위기라고 봐요. 지금 그래요. 예, 굉장한 위기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좀 가장 엄격하게 이거를 비판했던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게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비대위가 지금 들어서긴 들어서야 되잖아요. 지도부가 총사퇴해서.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힐 것이냐. 그냥 이 기회에 조국 원장이 등판을 해서 비대위원장하고 수습하는 게 낫지 않아라는 분과 그건 아니지 하는 분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뭐 조국 원장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외계인들 같아요. 누가요 또? 그 조국 혁신당에 계시는 분들, 조국 전 대표를 옹호하는 분들, 그분들은 외계인 같아요. 어머. 분위기가 그냥 우린 또 당하고 있다. 억울하다. 이 분위기예요. 견제받고 있다. 그냥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강 대변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과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반성보다는 야 이거 우리 또 당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를 빨리 등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50대 50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 이야기 할 게 좀 더 남았죠. 그래서 오늘 본방송 후에 댓글쇼 오늘 정꿀쇼 있는 날입니다. 요 이야기 또 뭐 패널 인증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까지 저희는 자유롭습니다. 진짜? 예. 그 이야기까지 인증도 안 받는 갈게요. 패널하고 같이 못 하겠습니다. 도장 찍혀 있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